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랍니다. 많은 나이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결혼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화려한 돌싱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울적한 날에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들으며 같이 울고 욕해주면서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기구하거든요. 이곳에 마지막으로 대나무 숲 마냥 다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사연 남겨봅니다. 인생의 초년부터 제 인생은 불행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친할머니와 단둘이 대학 때까지 살았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셨고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 가족도 저를 신경 써줘서 대학 입학까지 힘들진 않았죠.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못 받는 사랑을 더 넘치게 주셨거든요.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가 노환으로 병을 얻으셔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이 세상에 혼자만 남은 기분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한동안 허한 마음 때문에 방황을 했는데요.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살던 집은 작은 아버지 소유였다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아버지가 얻어준 월세방에서 대학도 휴학한 채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죠. 취업 성공할 때까지 누가 뒤를 봐주지도 않을 거고 이 길이 아니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1년 만에 합격해서 그렇게 구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답니다. 혜인 씨는 나이도 어린데 맨날 일만 해? 예쁘게 생겨서는 남자친구는 안 만들어? 아직 여유가 없네요. 사실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외로운 혜인 씨를 사랑으로 품어줄 그런 남자가 있을 거야. 가족을 만들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처럼 어리고 이쁠 때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제가 매일 회사만 집만 오가니까 주변의 동료들도 항상 걱정 어린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 그냥 웃으면서 넘길 뿐이었죠. 어느 누가 고아인 며느리를 맡고 싶겠어요. 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성격이라 그냥 나 혼자 밥벌이하며 살자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누군가와 싸우고 복구하는 것도 싫고 조용히 살고 싶었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민원을 받고 있는데 무슨 남자 손이 불쑥 앞으로 들어와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자 말쑥한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동네에 사는지 서류를 자주 떼러 오던 남자였는데 훤칠한 키에 훈남이라 멀리서도 가끔 눈에 띄긴 했어요. 그런 남자가 웬 편지를 건네니 전 너무 놀랐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편지를 받아 숨겼죠.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일부러 일이 없어도 주민센터에 오기도 했다며 편지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 연애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당연히 답하지 않았고요. 남자는 몇 번을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집안이 이 동네의 유지인 걸 알게 됐고 건물이 2채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자기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 빌딩 관리하는 일 하거든. 그래서 주민센터에 서류 떼러 자주 왔던 거야. 난 사귀기 전에 내 사정 다 이야기했어. 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고 어떤 갈등도 싫어. 그리고 자기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고. 자기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 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마땅한 직업 없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데 뭐. 공무원인 자기가 나보다 대단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 형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형은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어서 지금은 대기업 팀장으로 일해. 형수님은 변호사시고. 뭐라고? 아, 나 너무 부담돼서 싫어. 내가 돈 많은 남자 만났다고 좋아할 줄 알았어? 난 돈 많은 시댁 그런 거 싫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제발. 저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렸죠. 주무관님께 부탁드려서 다른 층에서 일을 하는 걸로 바꿔서 남친은 저를 몇 주 동안이나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집도 안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의 부탁을 받은 동료가 저를 불러내는 바람에 딱 마주치게 됐어요. 남친 얼굴이 여지껏 잠도 못 잔 것처럼 아주 헬쑥하고 초췌하더라고요. 혜인아, 너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끝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가 너 만나보시고 싶대. 제발 나를 믿고 우리 같이 부딪혀보자. 내가 네 가족이 돼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간곡하고 진실된 간청에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친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에 무색하게 예비 시부모님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형편을 다 들었다. 나도 어려운 어린 시절 겪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저 녀석은 애미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거나 하고 제대로 된 직업이 뭐 있겠냐. 너는 혼자 대학도 나오고 공무원도 된 게 아주 뚝심 있고 좋아 보인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찬성하마. 형편 다 아는데 딱히 뭐 혼수를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결혼식 다 나한테 맡기고 넌 이 집 들어와서 살아라. 집이 이렇게 넓은데 굳이 집 얻을 필요 있니?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시집살이 하려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며 자유롭게 살다가 제 조건이 빠진다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집에서 나와서 남친한테 말했죠. 내가 모은 돈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동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았으면서 새 가족이 생겨서 북적북적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자기 사정 다 봐주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야. 일단 2년만 살아보자. 그리고 정 힘들면 그때 분가하자. 응? 제가 몇 명 없는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봤지만 다들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나요? 남편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얼마나 결혼을 밀어붙이던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모와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식장이며 드레스며 웨딩 촬영이며 모두 시모와 함께 갔고 시모가 원하는 걸로 골랐어요. 제 의견은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더라고요. 민준이 형도 이 호텔에서 결혼식 했다. 여기가 손님 부르기에도 좋고 가장 괜찮아. 여기로 해. 여기 식대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올 하객도 별로 없어요. 너 고아인 거 내가 모르고 결혼시키니? 네 쪽 하객 자리도 다 우리 손님이 채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첫째 결혼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손님들 보기 벌써 민망하다. 며느리한테 티 쪼가리 하나 못 받고 결혼을 시키다니 원. 어머니, 저도 성의껏 준비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볼게요. 저도 모아둔 돈 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하면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받겠니? 네가 뭘 해준대도 내 맘에 찰 것 같지도 않구나. 그냥 내가 봉사하는 셈 치고 다 해주마. 대신 결혼해서 며느리 돌이 잘하는 걸로 갚아. 저는 연예 기사에서나 봤을 법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에 온 제 지인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저한테 신데렐라라며 팔자 폈다고 난리가 났더군요. 하지만 전 결혼식 날에 세상 비참했어요. 시모가 만들어놓은 무대에서 꼭두각시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죠. 시모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어떻게든 제 진짜 존재를 숨기기 바빴거든요.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웃어가며 식을 마쳤네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침 6시에 식사하시니까 앞으로 네가 아침 준비해라.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녹즙 만들고 아보카도 1개 자르고 달걀 반숙으로 2개 찌면 된다. 다 드시면 영양제 챙겨드리고. 저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5시에 일어나나요? 저 아침잠 많아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얘 좀 봐. 공짜로 그 비싼 호텔에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결혼하자마자 안면 싹 바꾸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도달지 말고 해라. 나도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래 있었고 당연히 시부 아침도 시모는 전혀 차린 적이 없다네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도우미 아주머니를 내보낸 거였어요. 어쨌든 어찌나 차갑게 말을 하는지 대꾸도 못하고 다음날부터 5시에 일어나 그 짓을 했네요. 일주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늦게 일어난 날에는 시모가 얼마나 구박을 해대는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여보, 나 도저히 5시에 못 일어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말해봐.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국하고 밥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녹즙 좀 만드는 것 같고 왜 그래? 다른 재벌집은 더 빡세. 거기 며느리들은 더 힘들다고. 여기가 재벌집이야? 재벌집은 며느리들이 일을 안 하겠지. 난 가뜩이나 체력도 약한데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럼 일을 관둬. 그까짓 거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이 재산이 다 우리께 되는데 그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 별거 아니면 당신이 좀 하면 되겠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절대 일 그만 안 둬.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한 달에 내 옷값도 안 되는 돈 벌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며느리가 하는 거랑 아들이 하는 거랑 같아.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거지. 재산 물려받는 게 뭐 쉬운 건 줄 알아? 신혼 때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남편은 제가 시부모에 대한 불평을 조금만 하면 아주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옆에서 보니까 시부한테 아주 잡혀 살더라고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대드는 것도 없이 항상 예스맨이었죠. 혹시나 자기 형한테 뺏길세라 그 잘난 빌딩 물려받으려고 성질 죽여가며 시부 비위를 맞추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 시부모는 저를 더 우습게 보고 아주 가정부 부리듯이 명령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죠. 이번 주말엔 커튼 좀 다 뜯어서 갈아라. 넌 없이 사느라 몰랐겠지만 커튼도 계절마다 가는 거야. 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주말엔 쉬고 싶어요. 제가 커튼 업체 불러서 해결할게요.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 업체 부르면 그건 누구 돈인데? 있는 집 시집 왔다고 아주 돈을 물 쓰듯이 쓰네. 그깟 푼돈 벌면서 지금 누구 앞에서 돈 번다고 유세야? 너 그 그지 같은 동사무소 당장 관둬.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말이 많으니 시모는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에 와서는 제 앞을 알짱거리며 궁시렁대기까지 했죠.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구만. 맨날 뭐가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대? 도대체 얌전한 얼굴에 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지금 제가 일하는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아니, 더우면 에어컨 쐬러 오고 추우면 히터 쐬러 올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하니? 내가 뭐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했니?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해.
별것도 아닌 게 잘난 척은. 동료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제가 결혼 잘했다고 질투했던 동료도 있었는데 이젠 시집살이 한다고 제 뒤에서 수군대더군요. 솔직히 혜인 씨가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했나 했어. 역시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하나 봐. 하긴 그 부잣집에서 혜인 씨 조건이 마음에 들겠어. 그 시어머니 와서 하는 것 좀 봐. 집에선 얼마나 더 할까?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결혼한 대가지 뭐. 어쩌겠어. 다 감수해야지. 제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제 이야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일할 때도 눈치가 보이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진짜 집에서도 괴롭고 직장에서도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죠. 전 어릴 때부터 참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모의 괴롭힘과 남편의 무관심, 동료들의 영민한 가장은 은근한 따돌림을 묵묵히 견디며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죠. 특히 시모 때문에 정신과라도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특히 명절에는 제가 대부분의 음식을 해야만 했는데요. 남편 말로는 원래 도우미 아주머니와 시모가 같이 준비했었다고 하던데 저한테 그 많은 걸 다 시키더라고요. 저도 할머니랑 살 때는 귀한 손녀였어요. 그래서 음식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저 혼자 명절 음식을 다 하라니 진짜 기가 막혔죠. 남편이랑 다른 가족들 모두 제가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시모는 내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와서 마무리를 한다더니 정작 소파에 누워서 손톱이나 다듬고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명절에 된통 당하고 나서 명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난 설날에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명절엔 그러려니 넘기려고 했는데 두 번째 맞은 설날에도 형님은 설날 당일 점심에 와서 밥만 먹고 봉투만 주고 가려고 하더군요. 설날에도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더군다나 저한테 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사근사근한 시모를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같은 며느리인데 형님은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보, 왜 이래? 떡국 잘못 먹었어? 형수님이 얼마나 잘나가는 변호사인데 엄청 바쁘다고. 아, 미안해 동서. 내가 요리는 젬병이고 내가 명절에 더 바쁜 건 사실이야. 너 미쳤어? 아니, 지금 하늘 같은 형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너는 고아에다 근본도 없는 주민센터 시다발이고 얘는 국내 최고로 펀 변호사인데 같은 며느리라고 같은 대접이라도 받고 싶어? 기가 막혀 진짜. 시모가 저한테 상스러운 말까지 해대며 비난하는 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잘못했다고 빌려더라고요. 저는 서러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너 나간 김에 아예 완전히 나가버려.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감히 누구한테 음식을 하라 마라 못하겠다고 난리야. 그냥 이혼해.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무섭나요? 그럴게요. 이혼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당장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대들지 말고. 제가 잘 말할게요, 엄마. 시모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고 저도 시모가 너무 끔찍해서 이대로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이혼하는 게 희망으로 느껴졌다면 믿어지시겠나요? 근데 시부가 딱 한마디로 상황을 종결시켜버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혼은 없다. 남들 부끄럽게 무슨 이혼이야? 당신도 또 한 번 그런 소리 꺼내면 당신부터 이혼이야. 알았어? 시모는 이혼당하는 게 무서웠는지 그 후로 이혼 소리는 못하더라고요. 그 대신 저를 더 교묘하게 괴롭혀만 갔어요. 저는 세 번째 만난 추석이 다가오자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고 잠잘 때도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만 보였어요. 바보같이 왜 당하고만 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편을 들어줄 가족 한 명 없는 처지에 저를 나쁜 며느리 이상한 애로 몰고 가는 시댁에서 살아보세요. 나중엔 진짜 제 자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요. 영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변호사인 형님에게 좀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봤죠. 형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동안 명절 때 아니면 만난 적도 없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님에게 편지에 대해 조언을 들은 뒤에 나가기 전에 용기 내어 한마디 했죠. 형님,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명절엔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저 혼자 그 많은 음식 해야 되는데. 나도 참 난감하네. 지금까진 도우미 아주머니 여러 명이 음식 준비해서 난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동서 혼자 땀 뻘뻘 흘리며 하는 거 보면 당연히 마음 편치가 않아.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저 골탕 먹이려고요.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싶네요. 형님의 두루뭉실한 대답을 듣자 역시나 내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추석 전날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형님이 카트에 뭘 가득 싣고 왔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 아침부터 웬일이니? 이번 명절엔 뭐 휴가라도 낸 거니? 나야 우리 큰며느리 얼굴 보니 반갑고 좋네. 내일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대신 왔어요. 동서 이것 좀 받아줘. 다 주방에 놔주면 돼. 아니 이게 다 뭐니? 먹을 걸 사온 거야? 네, 명절 음식 다 사왔어요. 송편도 유명한 떡집에서 넉넉하게 사왔고요. 제가 아는 유명한 한정식집에 일부러 부탁해서 예약 걸어서 사온 거예요. 음식 만들려고 장도 다 봐왔는데 덜컥 이렇게 사면 어쩌니? 말이라도 해주지. 미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 본 건 나중에 해먹으면 되는 거고 이번 추석엔 제가 사온 음식으로 명절 지내세요. 제 성의 봐서라도요. 동서도 이번 추석에 좀 쉬어. 친정 없어도 하루 정도는 호텔에서 푹 쉬는 것도 좋지. 내가 하루 잡아줄게. 내일 모레 어때?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필요 없다. 네 덕에 음식도 안 할 건데 뭐가 힘드니? 그래도 사람은 혼자 푹 쉴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저도 가끔 혼자 푹 쉬어야 좀 충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회원으로 있는 호텔 알려줄 테니까 내일 모레 하루 쉬고 와. 자세한 건 내가 문자로 보내놓을게. 형님이 말하니까 시모는 입만 삐죽거리고 정작 반대는 못하더라고요. 대신 그 분풀이는 저를 향했죠. 명절이라고 친척들 다 모여있는데 시모가 저를 쓸데없는 일로 계속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여기 수정과 좀 더 내와. 다 떨어진 거 안 보여? 야, 여기 더럽잖아. 얼른 걸레 가져와서 닦아. 아주 명절에 음식도 안 만들어서 살판 났지? 친척 어른들 다 계시는데 빠릿빠릿 움직여야지. 이렇게 굶떠서야 내가 창피해서 못 산다. 저기 저상 얼른 다 정리하고 새로 차려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큰 소리 칠 때마다 친척들도 저를 보며 수근거렸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부하가 치밀었죠. 저를 무슨 시종 부리듯이 야야 거리는 시모 면상에 결국 못 참고 걸레를 집어 던졌죠. 야,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나한테 걸레 던졌어? 너 정신 나갔어? 이제 사람 좀 그만 괴롭혀요. 당신 때문에 정신병 걸리기 직전이니까. 이 미친 할망구야, 적당히 좀 하라고. 야,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당장. 싹싹 빌어야 될 건 너랑 네 엄마야. 사람 취급 안 하고 괴롭히는 게 즐겁니? 네가 중딩이야? 이 마마 파파보이 새끼야. 그깟 재산 받으려고 네 마누라가 어떤 취급받는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이나 하고 평생 지켜준다며
울타리가 돼준다며, 이 비굴한 자식아.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지 말라고 했어. 어디서 굴러먹던 고환영 받아줬더니 남 부끄럽게 친척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너 당장 네 마누라 무릎 꿇리지 못해? 남편이 시우 말을 듣자마자 제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억지로 무릎을 꿇리게 하는 거 있죠? 제가 남편을 확 밀어버리자 남편이 눈을 번뜩이더니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뺨을 맞는 순간 제 눈에서 별이 반짝하더군요. 저도 질세라 남편 뺨을 갈겨버리고 머리통도 마구 때려버렸어요. 야, 나 더 이상은 너랑 못 살아. 부모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빌빌대는 이 한심하고 찌질한 놈아. 야, 너 미쳤어? 이 거지 같은 게 지금 누굴 때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그래서 내가 집안 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했지?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 상스럽게 굴지. 너 당장 얘랑 갈라서라. 애 없을 때 버려버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야야거리는 게 더 저지르고 상스러운 거야, 이 아줌마야. 갈라서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네 그지 같은 아들 버리는 거야. 알았어? 저는 그 길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미리 구해놨었죠. 혼자만의 공간에 있으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고 진짜 살 것 같더군요. 저는 미리 상담했던 변호사와 바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쨌든 정리는 해야 했기에 카페에서 만났죠. 남편이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게 기가 막혔어요. 지 부모 없으면 백수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지 말이죠. 이혼 소송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네 쥐똥 같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너랑 네 엄마 엿먹일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끄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고 하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 좀 줄게. 소송 취하하고 그냥 합의 이혼이나 해. 대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 하나 써. 아, 진심으로 웃겼다. 야, 니네 집이 뭔 삼성, 현대, 재벌집이야? 다 아침 드라마 많이 본 네 엄마 머리에서 나온 거겠지. 그래서 각서 써주는 조건으로 얼마 줄 건데? 5천 줄게. 우리가 4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고작 5천 갖고 재벌 코스프레를 하시겠다? 그딴 조건 내걸려면 10억은 가져와야지. 소송 이기면 그거보다 많이 받겠다. 좋은 변호사나 구해. 우리 형수님이 로펌 최고 변호사인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할 거니까 함부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약 5개월의 이혼 소송이 이어졌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발령 신청해서 근무지도 옮겼고 그 사이에 진급도 했죠. 이혼 소송이 괴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집구석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 혼자 일하며 혼자 꾸려나가는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죠. 소송 비용도 전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만한 비결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죠. 동서, 아니, 혜인아, 잘 지내고 있지? 오늘 확정 판결 난 거 들었어. 우리 박 변호사 일 잘하지? 승소한 거 축하해. 다 형님, 아니,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덕분에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아서 1억 넘게 받을 것 같아요. 그 집구석 지금 그 돈 마련하느라 쩔쩔 맬 거야. 아마 그 돈 없을 거거든. 나도 한 달 전에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갔어. 결국 아주버님 사고 친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결국 건물 하나 경매로 넘어갔어.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나도 소송 시작했지. 그 인간 안 보고 사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사실 전 형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결혼하고 3년까지만 해도 형님과 제대로 대화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형님의 사무실로 찾아간 날부터 우리의 인연이 제대로 시작되었답니다.
제게 날라온 편지가 다름 아닌 소장이었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 어렵사리 형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차가워 보였던 형님은 생각보다 다정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있으시네. 근데 상속자를 동서로 해놓으셨는데 작은아버지가 동서한테 일부러 숨기셨나봐. 이 합의서를 동의하거나 그냥 무시하면 작은아버지한테 넘어간다는 내용이야. 토지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어쩐지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니 저랑 인연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평소 같았다면 그냥 당하고만 살았겠죠.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소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됐고 제가 승소해서 자그마치 10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소송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요. 시집도 모자라 제 가족하고도 싸워야 한다니 진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형님이 작은아버지를 직접 만나 다신 저한테 연락 못하도록 해결해줬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줬답니다. 재테크에 밝은 형님 덕분에 절반은 팔아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고 절반은 묻어두었죠. 처음으로 제 집을 마련한 날 형님을 초대해서 둘이 와인 한잔하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동서, 이젠 그만 당하고 살고 도련님이랑 이혼해. 이제 집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연금 나오는 직장이 있겠다. 그런 팔푼이랑 살면서 왜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아? 저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또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운가 봐요. 제가 바보죠 뭐. 나도 이제 이혼할 거야. 그 인간 시부모가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인성 개판인데 주식 중독으로 돈도 엄청 말아먹었어. 내가 진짜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으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집 담보 잡으려던 거 미리 알게 돼서 나도 간신히 막았어. 허우대면 멀쩡하면 뭐해? 속은 완전히 썩은 인간이야. 형님은 워낙 똑부러져서 겉으로 보기엔 진짜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혼자 소갈이 하느라 힘드셨겠어. 아니야. 완벽하긴. 나한텐 과찬이지. 하여튼 그 인간 결국 시부모 몰래 건물 하나 저당 잡혀서 돈 끌었었어. 진짜 그거 보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 중독이구나 싶어서 얼른 갈라서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그 시한폭탄 같은 인간이 죽지 않는 한 시댁은 폭삭 망할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서도 그만 구박받고 재산분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갈라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도와줄 테니까. 동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저는 그 후부터 형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폭언할 때마다 일기를 써서 남겨뒀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뒀죠. 그리고 명절 때 난리가 났을 땐 형님이 저 대신 몰래 동영상을 다 촬영해줬답니다. 형님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된 거죠. 형님 역시 몇 달 후 당연히 승소했고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부도 건설업을 무리하게 시작해보려다가 빚을 엄청 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결국 갚지 못해서 갖고 있던 건물 2채를 다 처분해서 빚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진짜 쪽박을 찬 거죠. 아주 꼴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 있죠? 네가 일하는데 찾아가 보니까 다른 데서 일한다고 하더라.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혼자 살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외롭고 힘들지는 않고? 뭐 잘못 먹었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안부 물을 사이에요. 다신 전화하지 말아요. 예. 끊지 말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요즘 네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꿈에도 네가 나와서 울고 그러더라.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야. 우리 민준이도 맨날 네 얘기하면서 울면서 자는 것 같더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우리 민준이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 그냥 다시 합치면 어떠니? 미쳤어요? 그 집구석 다 망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돈 한 푼 없는 백수랑 내가 왜 재결합을 해요? 여전히 주제도 모르고 양심도 없네. 쓸데없는 소리 계속 짓거릴 거면 끊어요. 또 전화하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요? 아가야, 제발 우리 민준이 한 번만 받아줘. 아주 폐인이 돼서 내가 옆에서 포기가 안 됐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젠 너한테까지 내가 구걸을 하고 아주 못 산다. 아주 혼자 울면서 신세 한탄까지 하길래 그냥 끊어버렸고 심호 번호는 차단해버렸답니다. 어이없게도 며칠 후엔 전 남편님이 제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어? 내 뒤라도 캔 거야? 이번엔 콩밥 한번 먹어볼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네 엄마랑 너랑 짰어? 갑자기 쌍으로 왜 난리야? 형님한테 뭔 말이라도 들었나 봐. 왜? 내가 돈이라도 좀 있어 보이니까 없던 마음이 짠하고 생기디? 어? 아니야.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건 알고 있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동안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건 당신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보, 내가 집안일 살림 다 할게. 이런 사랑 싸움은 1년만 지나면 다 아물기 마련이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1년만 지나면 아물어? 이 못된 인간아. 네 엄마한테 당해서 받은 상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네 엄마 닮은 사람만 길거리에서 만나도 가슴이 철렁해. 너랑 네 가족이 나를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재결합을 해? 누구 좋으라고? 폭삭 망하니까 네가 나이 많은 백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나 봐. 아, 그래. 너 능력 있다. 인정해주니까 좋아? 그래도 내 덕에 너도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살았잖아. 그니까 너도 날 좀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까지 직장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취직을 하냐? 사업이라도 시작해보게. 당신이 돈 좀 빌려줘. 당신 능력 있고 돈도 있잖아. 내가 뭔 돈이 있어. 나한테 항상 근본 없는 거지라고 하더니 왜 거지한테 돈을 빌려? 머리에 총 맞았어? 부모 덕에 지금까지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사업 같은 소리 하네.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당장 꺼져.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저는 제 팔을 잡고 늘어지는 놈을 사정없이 밀쳐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또 찾아올까봐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 뒤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꿀의 자존심이 엄청 센 인간이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후 형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죠. 혹시 도련님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어? 아, 미안해. 전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날 얼마나 괴롭히는지. 돈 달라고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 말싸움하다가 나도 흥분해서 동서도 부자 됐다는 말을 실수로 흘려버렸네. 진짜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통쾌하네요. 그동안 나 찌질하게 사는 줄 알고 연락 딱 끊었다가 제가 돈 있다니까 바로 전화오고 찾아오는 꼴이라니.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래. 오히려 그 집구석은 폭삭 망해버리고 자기는 자생가가 됐으니 얼마나 통쾌해. 앞으로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자꾸 들러붙으면 나한테 말해. 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매번 도와주신다니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진짜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에요. 그 후로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제 아파트 앞을 서성거리고 저를 기다리더군요. 예전엔 명품만 입고 다니더니 이젠 그것도 다 팔아버렸는지 머리도 엉망으로 길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있는 꼴이라뇨. 한 번은 시모랑 같이 서 있어서 진짜 기함을 했네요. 시모가 저를 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 있죠? 아가야, 네가 이렇게 잘 됐다니 진짜였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이 인간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까지 모자라서 네 엄마까지 불러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 엄마가 당신이 진짜 이 아파트에 사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우리 엄마가 이 아파트 엄청 살고 싶어 하시거든. 너 혼자 살긴 여기 너무 넓지 않니? 방 하나 남는 거에 내가 좀 살면 안 될까? 내가 너 일할 동안 살림 다 해주마, 응? 지금 사는 데선 도저히 못 살겠다. 아줌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어떻게 그딴 부탁을 해? 당장 꺼져. 이 소름 끼치는 아줌마야. 그 잘 살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이고, 말년에 그지 같은 빌라에 살 줄 누가 알았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시몬은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며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결국 경찰을 불렀고 두 인간이 볼품없이 질질 끌려서 쫓겨났죠. 그 후론 겁먹었는지 안 찾아오더라고요. 형님이 종종 그 집안 소식들을 전해주었는데요. 시부는 재산 다 잃은 충격으로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나마 남은 재산도 급하게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병원비를 못 내니 시모가 좁은 집에서 시부 병수발하면서 산다고 하고요. 두 아들은 당연히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건 쪽팔려서 못한다면서 늙은 백수들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방 2개인 곰팡이 피는 코딱지만한 빌라 월세에서 산다니 시모가 제 아파트를 탐낸 것도 당연한 거죠. 제가 이혼 안 했다면 그 집구석에서 같이 살았거나 아님 제 돈을 다 처박아야 했겠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저는 그 후로도 형님과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생일도 챙겨주면서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도 거지가 된 전 남편이 계속 사무실로 찾아오고 협박도 했다가 잘못했다고 울다가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별쇼를 다 해서 진저리가 났다네요. 결국 접근금지 신청하고 이젠 혼자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멋진 대표님이 되셨답니다. 볼 때마다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시궁창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남은 유일한 선물이 바로 전 형님이자 지금의 친한 언니네요. 이제 이혼한 지도 꽤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성실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워낙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서 외롭지가 않네요. 정말 결혼해서 해방된 것만으로 저의 인생은 확 달라졌답니다. 제 은인인 형님 덕에 요즘은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박복하다고 불평만 해왔는데요. 이번 이혼으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란 걸 확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힘드신 상황이라면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